마음은 꺾이는 겁니다. 꺾일 수밖에 없고, 꺾였지만 꺾였다는 걸 인식하고 수용하고 그렇게 해소가 돼야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거. 초긍정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보이고 이런 좀 이미지에 좋은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단기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진짜 건강한 긍정적 사고는 무조건 긍정이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완충되긴 합니다. 포인트는 단기적이라는 거죠. 지나치게 여기에 집착을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남들은 내 감정 아는데 난 몰라. 남들은 지금 봤었을 때 뭔가가 불안정해 보이고 화가 나 있고 또는 좌절되어 있고 막 행동에서도 티가 나고 표정에서 티가 나는데 나는 몰라. 내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과 동반해서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무조건 내 생각을 억지로 바꾸려는 시도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독성 긍정주의라고 있죠. 긍정주의이긴 한데 이게 좀 지나친 거다. 항상 긍정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겁니다. 왜곡된 믿음이죠. 그럴 수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연스러움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스스로도 금지하고 그 관계 속에서도 금지하고 실제로 가족 안에서도 부정적인 표현은 좀 안 하는 게 미덕인 것처럼 그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모임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억압이 되기 때문에 고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힘든 감정들이 더 강화가 되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초긍정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보이고 이런 좀 이미지에 좋은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단기적인 경우가 많아요. 관계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되었을 때 점점 많은 것을 교류하게 되는 건데 그 많은 것이라는 것 중에 하나는 감정입니다. 진정성 있는 감정. 그런 진정성이 저하가 되죠. 이 독성 긍정주의를 저는 사실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도 감정을 계속 강조하는 거고 자기계발의 많은 부분들을 좀 비판했던 거고 최근에 감정 수업 책도 그런 취지에서 낸 거고 감정은 좋고 나쁨, 옳고 그름 막 이런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모든 감정은 다 내 마음이 주는 신호다. 근데 이런 독성 긍정주의는 그런 관점이 아닌 거죠. 긍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생각 쪽으로 몰입을 하고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은 억압을 하고 그러면서 억지로 나를 끌고 가는 느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문제가 터집니다. 근데 잘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초긍정,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 초긍정에 빠지기 쉬운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 이해를 해보시면 좋아요. 딱 봐서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항상 표정도 밝고 긍정적인 말만 하고 근데 뭔가가 왠지 쎄해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우선은 이미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 평가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 평가 불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은 사람들, 남들이 어떻게 날 볼까, 뭔가 부정적인 모습 이런 거는 연약한 거고 그러니까 좀 쿨하고 괜찮은 모습 위주로 보여주려는 약간 강박 같은 걸로 초긍정만 선택을 하는 거죠. 결국 그 이면에는 자기 확신이 오히려 부족한 거고요. 사람은 누구든지 살면서 실제로 좌절을 하기도 하고요. 그 좌절 속에서 좌절감은 실제로 느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실패는 하는데 좌절은 안 해. 뭐 이런 거. 예전에 월드컵 때도 그런 게 있었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마음은 꺾이는 겁니다. 꺾일 수밖에 없고 꺾였지만 꺾였다는 걸 인식하고 수용하고 그렇게 해소가 돼야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거. 그게 회복 탄력성인데 안 꺾이는 게 회복 탄력성인 줄 착각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인 게 오히려 회피라니 그럴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 상황을 보고 또 내 느낌, 감정이 주는 신호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내 생각이 주는 신호, 내 마음이 주는 신호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불편해.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어.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 상황을 직면하고 또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노력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기보다는 그냥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고 불편한 생각을 피하는 거죠. 왜곡된 그런 패턴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힘든 현실을 인정해버리면 너무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어져서 아예 내가 거기 몰입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런 공포 같은 게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패턴이고 그 이면에는 회피 성향으로 굳어진 패턴이 있는 거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긍정만으로 주문을 외우면서 회피를 하는 거고
결국에는 정말 진솔한 나의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좌절이나 실망감 이런 부분에 대한 감정에 대한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유형은 과거에 상처가 많은 분들이 사실은 초긍정에 빠지기가 또 쉽습니다. 상처라는 거는 객관적인 어떤 상황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나의 내면의 상처죠. 과거에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겪을 수 있죠. 누구든지 겪을 수 있고, 근데 그때 내가 진솔하게 느낀 감정, 그거는 강한 감정, 되게 강한 모습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연약하고 취약하고 흔들리고 이런 진솔한 감정을 보였다가 오히려 굉장히 더 큰 상처를 받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은 내가 다시는 약해 보이지 않겠다라는 이 방어 기제 같은 게 강화가 되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극단적으로 긍정으로 막 포장을 하는 거예요. 미리 예방하고 싶고 원천 봉쇄하고 싶고 심리적인 갑옷으로 딱 무장하고 싶은, 그게 바로 초긍정이 되기가 쉽습니다. 아시겠지만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을 때도 초긍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완벽주의도 뭐 예전에 다룬 적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은 오히려 완벽하지 않은 자기가 수용이 안 되는 거,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수용이 안 되니까 자기 비판이 강한 거고, 실패와 좌절이라는 그 감정을 허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두려운 거고, 그러니까 겉에 있는 껍질에 집착해서 외적인 성공이나 이미지에만 집착하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이 저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너무 많이 문화적으로 안 좋은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외적인 성공 이미지에 집착하는 것 자체, 뭐 그게 뭐 SNS가 그런 거고 뭐 외모 지상주의고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인 거고요. 그 이면에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부족한 모습까지도 포용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게 안 되고,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나도 안 되고 남도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서로 척하고 속에서 느껴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은 다 억압하고,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척하면서 사는 거, 그런 문화, 그게 아마 자기계발에서 초긍정을 강조하는 콘텐츠가 잘 되는, 책을 내도 잘 팔리고 유튜브를 올려도 조회수가 높고 이런 것과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하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감이 과도한 사람, 이것도 굉장히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관계에서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진솔한 나의 감정을 드러냈다가는 주변 사람들한테 안 좋은 공기를 막 전염시킬 것 같아, 분위기를 깰 것 같아, 긍정적이어야지 분위기가 산다라는 부담, 그러니까 힘들지만 안 힘든 척 밝은 척 유지하는 거, 이것도 역시 문화적인 게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텐션 올려 이런 얘기 몇 년 전부터 많잖아요. 이게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사람은 텐션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사람마다 텐션이 원래 조금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는데 모임에서 텐션 떨어져 있어? 그거는 뭔가 이 분위기 흐르는 거야. 과잉 책임감, 과도하게 다른 사람까지도 다 신경 써야 될 것 같은 압박감, 그를 위해서 자기 감정을 희생하게끔 만드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 그거를 따르는 나의 습관, 이런 유형들은 좀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신과 의사로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함정이 크다는 거. 생애 주기 긴 호흡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함정에 빠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우선은 제일 흔한 우울증. 한 예를 보여드리면은 초긍정을 살다가 역치가 넘어가서 다 무너져 버리는 경우, 우울증과 겹쳐져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평소 성격이 나는 원래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는데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항상 나를 늘 긍정적이라고 그런 평가가 있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 심리적인 좌절이 당연히 생길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내면에서는 불안하기도 하고 무력감도 느끼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건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잘 느끼면서 인식하고 수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서 초긍정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남들 다 이거보다 더 힘든데 잘 극복하는 거야, 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 감정이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증상들로 나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거나 실제 일에 지장이 너무 크거나 관계에도 문제가 팍팍 생기거나, 그래서 찾아오죠. 그래서 우울증 자체, 증상 자체를 해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비교적 쉬워요. 약물 치료. 근데 더 중요한 핵심은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여기지 않고 억지스럽게 초긍정으로 해결하려는 그 패턴은 다루지 않으면 자꾸 또 재발됩니다. 내가 그때 초긍정의 에너지가 부족해가지고 우울증 빠져서 이런 식으로 인식하거든요. 우울증도 흔하고 불안장애도 사실은 많이 관련이 됩니다.
누구든지 살면서 불안할 수 있고 좀 흔들릴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고. 근데 특히나 남성분들이 이런 게 많죠. 남자는 강해야 돼. 감정까지도 다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 약간 군인 정신.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과부하되는데도 괜찮아, 할 수 있어. 나 멘탈 강해. 실제로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커지고 막 불안이 올라오고 긴장도가 올라오는데도 그거는 연약한 사람들이나 그런 걸 인식하는 거고, 나는 그런 거 몰라, 난 강해,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이것도 약간 초긍정이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근데 누적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역치가 넘어가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자율신경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숨이 막힐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제 이게 공황장애로 이어지는 굉장히 흔한 예죠. 그다음에 대인관계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있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데, 이거 역시도 그 관계에서 나는 밝고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고 활기찬 사람으로 이미지가 되어 있어. 특히나 요즘엔 SNS라는 게 관계에서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특히나 나를 더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페르소나라고 하죠. 사회적인 이미지를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에서 피로감이 몰려오면 그렇게 밝지 않을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활기차지 않고 무기력할 때도 있고, 감정적으로도 우울할 때도 있고. 근데 이런 거를 역시 억압하는 거예요. 나는 늘 긍정의 아이콘인데, 이렇게 자기 검열식으로 그런 감정을 원천봉쇄하고 표현하는 건 당연히 차단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에서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스스로가 불편해요. 그런 갭 때문에. 그 다음에 상대방도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고, 왠지 쎄한 느낌. 그런 게 이제 쌓이다가 터지면 역시 진료실에 내원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쩌라는 말이냐, 긍정하지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한 긍정적 사고일까? 진짜 긍정 심리라는 거, 긍정 심리학이라는 거는 억지 긍정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또는 통합해서 긍정적으로 보이는 측면, 부정적으로 보이는 측면을 다 통합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내 감정과 생각을 정리해가는 게 긍정 심리죠. 그걸 활용하는 거고. 근데 오해를, 초긍정이 긍정인 줄 잘못 오해하는 거를 저는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건강한 긍정적인 사고는 그럼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균형을 잡는 겁니다. 현실을 살아야 되고요.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유지해야죠. 우리는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현실만 보고 너무 객관적이기만 하면 동기유발이나 희망 같은 게 안 생길 수 있어요. 사람마다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제한된 존재만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해요. 현실도 직시하면서 희망도 유지하면서. 그리고 진짜 건강한 긍정적 사고는 무조건 긍정이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실패로 인한 좌절감,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충분히 인정해야지 비로소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넘어가요. 참 희한합니다.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해요. 억지로 한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은 그게 문제고요.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참 신기하게 반대쪽의 에너지가 올라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강조드리는 내면의 감정을 항상 돌보는 거, 있는 그대로 잘 관찰하고 바라보고 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걸 안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억압이고, 억압의 굉장히 대표적인 예가 억지 초긍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내 감정을 인식하는 거.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관계에서 다 표현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가 그런 자연스러운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관계를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주 소수여도, 한 명이더라도. 그래야만 나한테 아무리 내가 힘들고 부정적인 마음만 있다 해도 긍정적인 마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양면이 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쪽만 있는 줄 알고 이쪽에만 몰입하면은 이게 안 보이는데 나는 둘 다 있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요게 자꾸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나의 마음을 바라보고, 또 정말 믿을 만한 사람과 요 마음을 표현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이제 내담자분을 통해서 항상 느끼는 거예요. 저는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게끔 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안 하는 편이죠. 그러면은 긍정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참 신기하게도 이런 걸 있는 그대로 잘 인식하는 거를 옆에서 돕다 보면 막 암시를 주지 않아도 자기 안에서 반대쪽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생각, 감정들이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참 신기하죠?
그때 옆에서 그거를 집어주는 역할만 하면 돼요. 영료화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긍정적으로만 보게끔 굉장히 이 복잡한 이 과정, 프로세스를 다 무시하고 그냥 간단하게 초긍정으로만 해결하려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런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나친 긍정성 그 뒤에 있는 진솔한 감정을 너무 외면하진 않았는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감정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시다가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있는 감정의 구렁텅이, 수렁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못 나가는 느낌, 과거에만 머무는 느낌,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진짜 희망을 가지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진짜 희망도 우리한테 필요한데 그 희망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그 현실이라는 거는 지금 어떤 객관적인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느끼는 내 마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인정할 때 더 깊은 진짜 희망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진짜 긍정은 괜찮지 않을 때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비로소 시작된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